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로봇 기업의 주가들이 크게 상승한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최근 기업의 안전 책임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잠재적인 노동쟁이 리스크까지 가세한 셈인데요.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노란봉투법은 로봇 산업 성장을 앞당기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단기적으로 로봇주 주가를 밀어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로봇 산업의 큰 그림에서 보면 그건 하나의 요인일 뿐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본질적으로 로봇 상장을 이끄는 것은 바로 기술입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네. 이제는 영상 인식과 자율 판단이 가능한 스마트 로봇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같은 구조적 변화도 로봇 수요를 키우고 있고요. 여기에 첨단 ICT 기술이 더해지면서 로봇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단지 계기일 뿐이고 진짜 성장은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 제조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이고 또한 변수가 없는 작업에만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의 투자 대비 수익이 노동력을 대체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좀 됐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산업용 로봇이 과거에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 사용이 좀 됐는데 네. 단순한 이제 용접이나 이제 조립하는 부분들처럼 산업용 로봇이라기에 보다는 이제 공정 보조에 좀 가까웠었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용이 좀 단순해야 제작 비용이 좀 낮아지고 이제 고장률을 좀 낮출 수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완전히 좀 대체하기는 어려웠고 단가를 낮춘 비용마저도 이제 좀 높았던 상태였었죠.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비전 센서가 좀 발달하면서 딥러닝 기반의 제어 알고리즘이 좀 결합되고 단순하게 이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이제 변수가 많은 비정형 이제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범용성을 좀 갖추게 되면서 사용 빈도가 좀 높아졌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에 비해서 이제 산업용 로봇의 제작 가격이 점차 좀 낮아지고 이제 유지 비용도 좀 줄어드는데 여기에 이제 생산성은 반대로 좀 높아지게 되면서 ROI 즉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빨라졌습니다. 선진국에서는 3, 4년 안에 이제 공정 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한계치라고 지적받던 이제 비용의 문제가 해소가 되고 여기에 이제 AI와 이제 로봇이 좀 결합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확대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고도화, 네. 정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이제 생산 단가가 좀 낮아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한편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지 제조업 현장에 속속 투입되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중국은 이미 세계 로봇 시장에서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로봇 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설치 로봇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단순 산업용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업 현장에 투입하면서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제조업 특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인건비는 오르고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로봇 자동화 비율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서 자국 로봇 생태계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력은 미국과 일본에 뒤처져 있지만 빠른 상용화,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막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해서 세계 로봇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대준 자문역의 말씀처럼 세계 로봇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시기이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누가
얼마나 빨리 로봇 산업을 선점할지 궁금하시죠?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셔서 자문역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마음껏 물어보시고 또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최근 로봇 두뇌 역할을 하는 차세대 로보틱스 칩 모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기존의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칩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일단 뭐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두뇌라고 명명한 이제 로봇 칩인 제슨 AGX 토르를 출시한다고 좀 밝혔고 출시 가격은 하나로 약 470만 원 가량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형 그리고 이제 소형과 저전력을 내세운 이제 로봇 두뇌 패키지 형태로 좀 출시를 좀 했는데요. 기존에 생산하던 반도체 칩들은 이제 그래픽 연산이나 AI 모델 학습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다면 이번에 이제 제슨 토르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와 처리와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제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이고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제 전용 칩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로봇 두뇌 역할을 하는 제슨 토르.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예, 엔비디아의 잭슨 토르는 쉽게 말해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입니다. 네. 자, AI 연산에 특화돼 있어서 초당 수천억 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칩이 적용되면 로봇은 단순히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고 상황을 해석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은 상품을 인식하고 길을 찾아갑니다. 의료 로봇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밀한 수술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활용 분야도 자율주행 로봇 카와 드론 그리고 국방 로봇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와 결합한다고 했을 때 실제 투입 전에 가상 환경에서 학습과 테스트까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잭슨 토르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핵심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스스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올해 초 생성형 AI 다음은 피지컬 AI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피지컬 AI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네, 이제부터는 뭐 현실 공간에서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AI, 즉 이제 피지컬 AI로 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젠슨 황 CEO가 좀 꺼냈었는데요. 이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이제 AI인데요.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이 좀 발전하면서 피지컬 AI가 더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 모형의 이제 휴머노이드는 아직 상용화가 좀 덜 됐지만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레벨 3 자율주행까지 이제 확장된 상태인데요. 5세대인 완전 자율주행까지 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장은 현재 이제 726억 달러에서 2030년 1,660억 달러까지 하나로 약 230조 원 수준인데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앞으로 성장 속도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대다수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을 차세대 신규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물류 창고 로봇이신 카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대 로봇 운영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를 로봇 운영 체계와 결합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기업은 바로 테슬라와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내세워서 실제 상용화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인간형 로봇 그리고 엔비디아는 플랫폼 지배력 이 두 축이 앞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전체가 있지만 또 여기에 해당하는 소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예. 이것처럼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중요할 텐데 우리가 어떤 부품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로봇 안에는 5가지 정도의 주요 부품들이 좀 있습니다. 모터의 고속 회전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모터의 회전력을 좀 증폭시키는 장치인 모터 감속기가 좀 있고요. 로봇이 이제 주변 환경을 좀 인지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부분 그리고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 그리고 배터리와 연결되는 2차 전지 소재와 회전하는 이제 부품의 마찰력을 줄이고 동력을 좀 전달하는
그 기어와 베어링 그리고 합금이나 유리기판까지 전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이제 모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 분야의 그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로봇 부품들은 모두 국산화가 가능합니까? 예, 자 로봇은 수많은 부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산화 가능성을 좀 보려면 어떤 부품들이 먼저 쓰이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은 로봇의 관절과 근육을 역할을 해서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네네. 현대모비스는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티지는 모듈형 액추에이터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보면은 감속기 분야로 가보면 그동안 이제 일본 기업들이 장악해 왔지만 이 감속기 시장에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SPG,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그리고 SBB테크, 스맥 같은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모션 제어기와 센서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모션 컨트롤러와 드라이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정밀기계는 이제 센서 기술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감속기와 고성능 센서 같은 분야는 일본과 독일 의존도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내재화가 진행 중이고요. 정부 지원도 강화되면서 앞으로 5년 안에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로봇 산업도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처럼 생성형 AI 확산 이후 투자자 관심이 피지컬 AI로 옮겨가는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로봇 산업이 구조적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고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AI가 융합되는 이 피지컬 AI가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지만 벌써부터 이제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나 건설, 농기계나 방역부터 단순한 경비 같은 산업 전반적인 판이 좀 다시 짜여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생성형 AI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한 단계 좀 진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트렌드라기보다는 산업의 이제 성장과 쇠퇴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필수적이 좀 됐고 이제 로봇 산업이 피지컬 AI로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좀 봐주셔야겠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씩 이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제 세 개 축이 동시에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놓쳐서는 좀 안 될 텐데 글로벌 빅테크들은 자본력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좀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고 대신에 이제 빠른 엔지니어링과 기술 국산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갖춰가야겠습니다. 빠른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좀 중요한데 네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제 국책 과제들 좀 다양하게 좀 풀어주고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전체적으로 손이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고 또 여러 면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어떤 민족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김대준 자문역과 함께 로봇주 관련 금운동을 지금부터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예, 먼저 로봇주 동메달 기업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로봇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를 개발한 글로벌 의료 로봇의 강자입니다. 이미 전 세계 74개국에서 11,000대 이상이 가동 중이고 복강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마켓 리더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늘어나는 시술 건수와 플랫폼 혁신을 통한 신성장 시대의 확대,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현금 창출력과 60%대의 높은 마진 구조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의료 로봇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에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이라 평가받습니다. 향후에도 독보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AI와 차세대 로봇 기술이 더해지면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동메달은요, 국내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 알려드립니다. 예, 은메달 기업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해성 에어로보틱스입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 예, 자,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손꼽히게 로봇 전용 감속기를 양산해온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감속기 세계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17년간 이상의 특허에서 6kg부터 1.5톤까지의 로봇에 대응 가능한 라인업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감속기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이거나 또 소폭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으면서도 재무 구조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실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그다음에 주가는 또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은메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로봇주로 차세대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해성 에어 로보틱스가 뽑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방송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리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상상할 수 있도록 또는 예측할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금메달 기업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자, 중국은 제조 강국답게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로봇 제조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도 발전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자, 금메달 기업은 이러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해서 중국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중국 로봇업계 1위 기업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속에서 전 세계 또 매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우리 김대준 자문위원께서 굳이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먼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네. 이 자금으로 중동 지역의 R&D 센터와 슈퍼 팩토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계약입니다. 올해 9월 3일에 원화 기준 약 500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현재 휴머노이드 산업 규모에서는 매우 큰 계약이고 네. 이를 기반으로 연간 생산량도 대폭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 흐름도 뚜렷합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7%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교육용 로봇까지 또 영역을 넓히면서 성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싸고 빠르게 만드는 중국 제조업의 강점에 내수 시장과 강력한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자, 금메달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로봇 종목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에 발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자문위원의 로봇주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죠?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